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독자분들이 이제 책에 어떤 내용에 공감하는가 그 다른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내 책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첫째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이렇게 33년까지 이제 할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실력이 나 혼자만의 실력이 아니고 이제 그 선배의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걸 이제 통해서까지 왔고, 그 다음에 개개의 사건 속에 중요한 그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, 눈물,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숨 이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이제 그 중요한 그 패턴, 그 사기 예방 정보를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 지식은 내 거지만 사실은 국민들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금년 12월에 이제 퇴직하지만 퇴직하기 전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게 공무원의 도리다.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이렇게 썼죠.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 예방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 지식이지만 2차적으로는 국민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기자분이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그 다음번에가 내 책에 아버지께서 이제 사기를 당하시고 너무 이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꿈은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럼 어차피 이제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어차피 할 공부라면 재밌게 하자. 그래서 저는 항상 게임하듯이 놀이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외워야 될 사항 같은 것도 막 그림을 그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어느 날 어떤 노래를 계속 듣다가 처음에는 이제 생소한 노래였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. 그리고 가사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데 응용을 하면 되겠다.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공테이프, 그러니까 빈 테이프,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이제 팔았거든요.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외워야 될 거 과목에 그 한 50개를 이제 예상 문제를 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 넣는 거예요. 이제 그 내 목소리로 이제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그 노래가 저절로 가사를 알 수 있게 되듯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담을 것이냐. 책이 분량이 많으니까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 압축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공부가 되고요.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사법시험 8과목 다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상법 정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그거 한 다음에인가 결국 시험이 되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수사를 한다든지 뭐 모든 그 행동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방식, 놀이 방식 그걸 그대로 그 패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사도 재밌는 게임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게임으로 생각해야 그 사건 수사에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. 실체를 향해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책에 검사의 칼, 의사의 칼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수필 비슷하게 쓴 게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검사를 칼잡이라 그러잖아요. 사람을 구속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의사는 또 수술하기 위해서 쓰는 칼이고 근데 끝부분에 그 얘기를 했죠.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그 청계산 밑에서 그 치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나이가 한 70대 중반 되시는데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 치과 의사 한 40년 넘게 했는데 옛날에 의사가 되고 한 10년까지는 그 환자들의 그 이빨, 치아만 보였는데 그 다음에 한 또 10년이 더 가니까는 그 환자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10년,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환자의 인생이 보이더라 그러더라고요. 이분이 이제 치과 치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인생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인생 상담까지 해주게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비용은 좀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분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사실은 그 검사되고 얼마 안 돼서는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 나쁜 사기꾼 막 구속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기꾼도 집에 가면은 그 남편이고 가장이고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단순히 내가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어쨌든 뭐 사기는 어떻게 하다가 사기는 쳤지만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 사건을 볼 때 이게 이 당사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의사나 검사나 하는 직역은 달라도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
이 생각이 비슷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사기 예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. 거기에 보면 예를 든 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 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체크를 했는데 4번 문제하고 좀 이렇게 답이 이렇게 4번이 답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잖아요. 이렇게 딴 거는 다 풀었는데 한두 문제 그래놓고 시간이 한 몇 분 남으면 다시 그분들 보면서 아, 선생님이 이 아마 함정을 이렇게 더 팠을 거다.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다가 1번을 고치고 4번을 이제 찍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처음에 찍었던 게 이제 정답이다 이거죠.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사람 만났을 때 안 좋은 느낌을 끝까지 믿으라고 제가 했는데 그 부분에 또 굉장히 또 공감하는 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책의 거의 끝 부분에 이제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. 이렇게 2019년도에 이제 우리 딸애가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거든요. 사실은 제 책을 쓰면서 자식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안 썼는데 책을 이제 교정 두 번째 교정을 볼 때 우연히 제 지인하고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. 근데 지인이 하는 얘기가 딸애가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동안 그 우리 딸애도 이제 저처럼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됐거든요. 그러면서 그 행정고시 준비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썼던 필기구를 자기 방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자기 방에서 가져왔더라고요. 제 앞에 딱 보여주면서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이 볼펜 다발을 보여주길래 제가 너무 그냥 놀랐습니다. 아, 진짜 고생을 많이 했구나. 저 신림동 고시촌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볼펜 자료를 그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다 올려놨습니다. 그랬더니 지인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. 그래서 아, 우리 집에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. 그러면서 이제 딸 아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날 어쨌든 교정 보던 중에 이제 만났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당연히 따님 얘기도 책에 썼겠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자식 자랑하는 건 좀 그렇다. 그랬더니 아 그것만큼 감동적인 얘기가 어딨냐. 그래서 꼭 책에다 그걸 쓰면은 우리 딸애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딸애가 되게 합격지를 썼더라고요. 자기 대학교 이제 후배들 위해서 한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쭉 읽으면서 이제 항상 그 딸애가 가슴속에 담았던 그 좋은 글귀는 뭐냐면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에 나오는 서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.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?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이냐?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? 아니면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?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. 이 글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있었답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한 것은 그러면서 그 비슷한 처지죠. 내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한 가지였다. 여기서 멈추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? 그렇다는 확신이 들 때, 후회하지 않을 그 자신이 들 때 나는 내 자신에게 포기를 언약했다. 다시 말해서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시험이 될지 안 될지도 이제 그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계속 이 시험에만 매달릴 수 없다. 이게 더 이상 뭐 합격하면 진짜 좋고 안 되더라도 이제 고시 공부는 안 하겠다. 저한테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글귀를 그 합격기에 써놓은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사기에 관련된 것들은 아니지만 네. 조금 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저도 들으면서 좀 많이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존경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책을 좀 더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, 많이 교훈도 되는 이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,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사기에 관련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